자,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함수, 대망의 함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함수 지금부터 고등수학 하학 끝날 때까지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 세 개의 파트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함수를 이미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설명을 좀 패스할 수 있는 건 좀 패스를 할 건데 선생님 저 중학교 때부터 함수 진짜 너무 못했는데 진짜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거 그런 학생들이 또 있을까봐 너무 패스하진 않고요. 여러분들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념 첫 번째 시간인데 일단 첫 번째 함수라는 내용을 다룰 거고요. 일단 대응이 뭔지 그리고 함수를 뭐라고 하는지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말들 여러분 구구절절 읽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니? 어떤 관계에 의해서 집합 x의 원소 x에 대해서 y의 원소 y가 짝지어진 것을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대응이라고 한다. 여기는 x 하나랑 여기는 y 하나랑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하면 그걸 바로 대응이라고 한다. 이 얘기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말을 쓸 건데 그러니까 표기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x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고 y 여기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하면 돼. 선생님 x가 하나밖에 없는데요 지금? 많은데 그냥 이쪽에 있는 어떤 한 원소를 그냥 x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소를 하나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원소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원소 하나를 딱 써놓은 것 뿐이야.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이렇게 좀 써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한 거지. 그럼 이제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이렇게 화살표를 주면서 대응 관계를 만들어 줄 건데 그때 그 대응 관계를 바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른다? 함수 f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때 요 x들이 모여있는 요 집합을 바로 정의역이라고 부르고, 그치? 화살을 맞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던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걔네들을 공역이라고 부른다. 근데 항상 공역이 있잖아요. 화살을 다 맞는 건 아니야. 화살을 다 맞는 건 아니지. 그래서 화살을 진짜 맞은 놈들 있잖아. 그런 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중국말로 치역이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간단하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되냐면 방금 내가 설명한 거죠. 이렇게 대응되는 관계를 함수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 보면 요 멘트가 좀 중요하네. 집합 x의 각 원소에 집합 i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된다. 이게 바로 함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에 x라는 집합이 있었고 여기에 y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여기 그냥 편하게 1, 2, 3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요. 여기도 똑같이 1, 2, 3을 딱 만들어 놨거든. 근데 화살을 얘가 이렇게 쐈어. 근데 갑자기 얘가 화살을 이렇게 또 쏴봐. 그러니까 이게 쌍권총을 쐈다고 생각하는 거야. 빠세 이렇게. 그러면 함수가 아니라. 얘는 1이라는 놈이 1과 2한테 둘이 동시에 화살을 쐈기 때문에 이건 대응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요. 함수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니 대응이라고는 얘기를 해. 대응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함수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럼 마찬가지로 이렇게 쐈대. 만약에 이렇게 쐈대.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있었다고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지금 선생님 2가 화살을 2번 맞았는데 1한테도 맞고 3한테도 맞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이건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이거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왜냐하면 얘가 한 발씩만 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글을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one and all. and all. 그러니까 한 발씩만 쏜다. 한 발씩만 쏘는데 다 쏴야 된다. 무슨 얘기냐? 아니 한 발씩 쐈거든? 근데 3이 총알이 없어요. 그래서 안 쏜 거야. 그럼 함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얘에 대응되는 뭔가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 때는 one and all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한 발씩만 쏜다. 모두 다 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대응 관계 중에서 one and all을 만족시키는 바로 얘가 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옛날에 내가 이거 설명할 때 아주 어린애들 설명할 때 이러기도 했었는데 근데 이건 너무 좀 잔인한 얘기인가?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제 총살하잖아. 그치? 괜찮지? 이런 거 괜찮은 거야. 좀 여러분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럼 이쪽에 이제 이게 5명이 있고 이쪽에 이제 이렇게 올라오잖아. 이렇게 총 들고 툭툭툭.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포로들 이렇게.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술을 먹이는 거예요. 자, 먹어. 왜냐면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술을 한 잔씩 먹어서 술 걸치니까 뭔가 세상아 덤벼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딱 총알을 몇 발씩만, 한 발씩만 딱 주는 거죠. 저 2발 쏘고 싶은데요. 안 돼. 넌 함수야. 넌 함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너는 총알을 한 발만 가져가.
딱 준 거야. 그럼 총알을 한 발을 딱 들고 가는 거야. 근데 얘네가 술을 먹었지만 뭐예요? 백발백중입니다. 엄청난 명사수예요. 바로 그냥 헤드샷 딱 꽂아버리면서 바로 그냥 한 발에 바로 즉사시킬 수 있어. 그런 명사수예요. 걔네들한테 총알을 한 발씩 딱 주고 쏴! 이런 거야. 그치? 그때. 근데 명사수긴 명사수인데 이거는 인지를 못해. 누가 쟤를 쐈는지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얘 어떤 그 사수가 쐈어요. 그럼 나는 얘 쐈으니까 쏴야 되는데 그걸 인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쏘는 거야. 자기가 쏘고 싶은데. 그러면 그 중에서 5명이 사형수였는데 그 중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운이 좋으면. 그치? 이게 함수예요. 이 얘기가 바로 함수라고. 누구? 사형 집행관들에게 한 잔씩 하세요. 이런 다음에 총알을 몇 발씩만, 한 발씩만 주는 바로 그 상황.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인지하면 함수 one and all 이거를 까먹지 않을 것 같아. 됐지? 그리고 함수를 읽을 때는 펑션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펑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F의 앞 글자를 따서 함수의 이름을 줄 때 F라고 이름을 많이 줘.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함수가 F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G도 나오고 H도 나오고 난리 나죠? 약속이야 이거는. 함수라는 놈의 이름을 줄 때 F 다음에 G, H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을 주자. 근데 그게 약속이긴 약속이지만 항상 강요는 아니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 보면 가끔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나와 있어 문제에서. 그러면 H라는 함수를 굳이 안 쓰고 선생님은 이렇게 QX라는 걸 많이 써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좀 익숙해져 있거든. 우리 그 고등사 상에서 막 나머지 정리 같은 거 할 때 있잖아. X에 관한 식이라고 해가지고 QX를 많이 썼잖아. 그러니까 학생들이 QX에 많이 익숙한 상태가 되니까 선생님이 QX를 좀 쓰는 습관 좀 만들어 놨거든.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줄 때 뭐 항상 F라고 G라고 안 주고요. 선생님 Q라고 주기도 하고 뭐 P라고 주기도 하고 난리 납니다. 뭐 그런 거 뭐 간단한 얘기니까 그냥 빠르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함수는 뭐만 지켜주면 된다. one and all.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꽁트 같은 거 이런 거 잘 기억해 놓으면 절대 안 까먹는다. 그럼 보기에서 이제 함수를 딱 줬어. 그쵸? 1, 2, 3에서 A, B, C, D한테 화살을 쏘겠다. 이때 공역, 치역, 정의역 다 구해보자. 뭐 이런 얘기네요. 그쵸? 근데 정의역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화살 쏜 놈들. 이 놈을 정의역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이게 만약에 서술형에서 나왔다. 뭐 나올 리는 없겠지만 서술형에서 나오면 반드시 정의역은 집합으로 표현해야 돼요. 정의역, 공역, 치역은 모조리 다 집합이다. 그래서 집합 기호를 이렇게 써줘야 돼요. 됐죠? 그리고 여기다가 1, 2, 3을 넣어주면 그러면 깔끔하게 정의역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 공역은요. 자, 공역은 A, B, C, D가 화살을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잖아. 이런 놈들이 다 공역이 돼서 A, B, C, D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역? 치역은 정말로 화살을 맞은 놈들 누구야? 그치? A, B, C가 되겠죠? 그래서 이 놈이 치역이 될 텐데 그 치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합기호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야 감점을 당하지 않겠죠. 그쵸? 정의역, 치역, 공역은 모조리다. 집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함수값이라고요? 자, 함수값. 함수값은 뭐냐면 이렇게 함수를 만들었대. x에서 y로 화살을 쏴서 함수를 만들었는데 원소 x의 공역 y의 원소 y가 대응될 때 이것을 기호 y는 fx와 같이 나타내고 fx를 함수 f에 대한 x의 함수값이라고 부른다. 뭐 읽는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니? 그쵸? 아까 여기서 요걸로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화살을 주는 이 대응 관계를 f라는 함수라고 이름을 줬는데 f에다가 무엇을 박았더니 1을 박았더니 그 결과물로 뭘 출력하더라? A를 출력하더라. 그때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1에 대한 함수값 이렇게. 그렇죠? 그럼 당연히 F2는 B고요. F3은 C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중학교 때 다 배운 거니까 빨리빨리 패스하고 넘어가든. 그 다음 2번 함수값 구하기.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다. 이거 함수값 구하기 이건 뭐냐면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문자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니 이런 얘기야. 치환과 문자 바꿔치기를 좀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니 그런 얘기인데 함수 fx에서 fk의 값을 구하래요? 아니 그냥 예를 들어서야 자 fx가 이렇게 x 플러스 1이래요. 됐죠?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f1을 구하라고 그러네요. 눈에 보이는 x에다가 1을 박으란 얘기예요. 그럼 1 그대로 박으니까 얼마? 이렇게 된다고? 그럼 f2도 한번 구해보자고. 자 f2 x에다가 2 박으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뭐야? 이렇게 3이 되겠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문제에서 이런 걸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거야. 이게 필요할 때가 있대. 그치? ft가 필요할 때가 있다고요 선생님. 눈에 보이는 x에다가 t를 박으면 되죠. 아주 잘했어요. 근데 이것까지 오버해서 더 뛰어넘어가 보겠습니다.
fx를 x 플러스 1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개생뚱맞게요. 이걸 구하래, 이걸.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이거? 아, 눈에 보이는 x에다 선생님 2x 플러스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눈에 보이는 x에다가 2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면 2x 플러스 1에다가 다시 1을 더하는 그런 개념이죠. 왜? 요거 자리가 x자리였으니까. 그 x자리에 2x 플러스 1을 통째로 박아주세요. 박았더니 어떻게 돼? 2x 플러스, 자, 2가 되네요. 자,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냐? 이 1번과 이 2번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갑자기 얘를 x 플러스 5라고 준 상태가 된 거야. 이렇게. 됐죠? 문제에서 얘를 준 거예요. 그럴 때 fx를 구해달래요. fx. 오잉? 이걸 구해달라는 그런 문제를 만난 거야.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요 자리가 통째로 x가 되면 될 것 같은데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 요 자리가 통째로 x가 되려면요 2x 플러스 1이 x일 때를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게 좀 안 좋은 거야. 요거는 이렇게 식을 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요 x를 넘겨가지고 얘를 x라고 한 다음에 얘를 반대로 넘겨가지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거 아니야. 갑자기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방정식을 풀게 됩니다. 그럼 x는 마이너스 1인데요 선생님? 그럼 어쩌라고? 그럼 x에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선생님 f에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효과네요. 그렇지? 그럼 집어넣으면 선생님 4인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난 지금 fx를 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뭘 잃어버린 거야?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갖다고 놓고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 치환기법을 씁니다. 치환기법이요? 참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얘가 참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치? x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근데 얘를 x라고 놓으면 자기도 모르게 방정식을 풀게 될 테니까 이걸 뭐라고 놔줘? 그렇지, t라고 놔줍니다. 됐나? 그럼 얘를 t라고 놔주면 그냥 ft가 되겠네요. 이렇게. 얘가 통째로 이제 t가 됐다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뒤에 이제 x 플러스 1인 x 플러스 5가 이렇게 있네요. 근데 난 싫어. 뭐가 싫어? 아니, t에 관한 식을 지금부터 만들고 싶은데 요거 싫단 말이야. 요거 x t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여기서 눈에 보이는 x를 t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2x 플러스 1이라는 놈은 t가 될 것이고 요걸 반대로 샥 넘기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됐죠? 양변을 뭘로 시원하게 나눠주니까 2로 나눠주니까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라는 놈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내가 원하는 ft의 값은 소스를 자꾸 인식하라고 하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소스 먹고 싶어. 자, 그래서 여기다가 x에다가 그대로 2분의 t마일을 집어넣으면 2분의 t마일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플러스 5형님이 등장. 이렇게. 그럼 좀 보기 좋게 이쁘게 정리를 하고 싶나요? 그러면 이렇게 하트 공식을 쓰니까 2분의 1t. 됐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얘가 5니까 2분의 10이니까 툭툭 계산하면 2분의 9라는 아주 전설의 1차식이 나왔네요. 이렇게. 아니 선생님, 근데 지금 fx를 구하라고 했는데 왜 ft를 구하신 거예요? 그렇죠? 선생님, 얘 fx로 다시 돌려주세요. fx로 돌려주세요. 얘 fx로 돌리니까 이제 x에 관한 식이니까 여기 눈에 보이는 t에다가 다시 요거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자, 이걸 집어넣으면 원래대로 돌아갈 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거 아니야. 일단 얘가 ft를 구했잖아요. 그쵸?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과정, 이 과정을 치환이라고 부른다면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답을 깔끔하게 내는 과정, ft를 fx라고 말하는 이 과정은 문자 바꿔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t에다가 x를 그냥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얘가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9 이렇게 깔끔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얘로 넘어가는 게 치환 과정이고요. 마지막으로 답을 깔끔하게 출력하고 싶을 때 그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t를 뭘로 바꿔준다? x로 바꿔준다. 지금 이 얘기와 이 얘기를 동시에 지금 진행한 거야. 무슨 얘기냐? 문제에서 fx를 준 거지. 근데 갑자기 fk를 구하래요? 그럼 눈에 보이는 x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치? k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이런 식을 줬다고요? 거기서 fk를 구하고 싶다고요? 그럼 참 얘가 뭐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렇지? k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요거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을 구해보면 x의 값은 빠르게 암산하면 a분의 k마 b가 되겠죠? 요 상황을 눈에 보이는 x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어주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x에다가 얘를 박아주세요. 그런 얘기예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치환이라는 놈과 문자 바꿔치기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이거 물어보는 애들 진짜 많아. 선생님, 문제에서 fx 구하라고 했는데 ft를 구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요? ft를 구한 다음에 얘를 싹 지운다고 생각하면 편해, 마음이.
얘를 싹 지워. 원래 문제까지 다 지우고 ft는 얘다 했지. 그러면 이제 fx를 말해야 되는데 fx를 말할 때는 눈에 보이는 t가 뭐였으면 좋겠다. 그치? x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t를 x로 문자 바꿔치기 해주세요. 이러면 끝난다고. 아시겠죠? 중요한 얘기니까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 개념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올 때가 있대. 이런 식으로.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FA의 값을 구하세요. 이건 개념이기 때문에 FA가 뭔지 지금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좀 흥분스럽죠? 뭐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나왔대. 이걸로 하자. 이게 나왔대. 그쵸?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F의 0이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F의 0을 구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X랑 Y에다가 전부 다 0을 넣으면 돼요. 그러면 F0은 맞죠? F0. X랑 Y에다가 둘 다 0 집어넣으니까 0 될 거 아니야? F0은 F의 0 더하기 F의 0이 되네요. 그쵸? 그럼 이런 식으로 하면 왼쪽에 있는 F0, 오른쪽에 있는 F0이 똑같으니까 없어지면서 F0이라는 놈이 자, 없어진 거야. 약분된 게 아니라 0이 된다. 이런 결론에 도달을 하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다시 F1을 구하고 싶대. 자, F1을 구하고 싶다고? 그러면 방금 F0을 구했으니까 1 넣고 0 넣고 1 넣고 0 넣으면 될 것 같죠? 그쵸? 근데 얘는 안타깝게도 안 되네. 왜? F의 1은 F의 1이다. 끝. 왜냐하면 F의 0이 0으로 사라질 테니까. 그래서 F의 1은 못 구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그쵸?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개념이기 때문에. 그쵸?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것 정도를 그냥 설명하고 싶어서 써놨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테마 세 번째. 테마 세 번째를 보니까 서로 같은 함수? 자, 이것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함수 자체가 같대. 그럼 일단 이런 거는 함수가 똑같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y는 fx, x 플러스 1이 있었고, 또 여기도 y는 x 플러스 1이 있었대요. 자, 이건 누가 봐도 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식 자체가 둘이 완전 똑같은데. 당연히 같은 함수겠죠. 1차 함수, 1차 함수. 둘이 완전 똑같네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걸 이렇게 써볼게요. x의 제곱 플러스 1이라고 써볼게요. 그러면 두 함수가 같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선생님, 두 놈을 보면 다르잖아요. 이 함수랑 이 함수 다른 거잖아요. 그래,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두 함수는 다르다야. 단,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만약에 두 함수가 x 값들을 다루는데 뭐 모든 x를 다 다룬다 생각을 하면 당연히 다른 값이지. 왜냐하면 x에다가 뭘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0을 출력하지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을 때 얘는 2를 출력하잖아. 그러니까 함수 자체가 둘이 다르고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요.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함수의 그래프 자체도 뭐야? 그치? 둘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다른 함수라고 말해왔다고. 근데 갑자기 개생뚱맞게 여기서는 두 함수가 같을 수도 있어요. 앞에다가 어떤 전제 조건을 걸어주면 되냐면 정의역을 걸어주면 돼요. 정의역을 우리가 알고 있던 대로 모든 실수 x라고 하지 말고 만약에 정의역 자체를 0과 1이라고만 해주잖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정의역 자체를 0과 1로만 정의를 딱 해놓잖아. 그러면 그때 두 함수는 같아요. 왜? 0 집어넣으면 1이고요. 0 집어넣으면 1이네. 그쵸? 똑같은 값을 출력하죠. 1을 집어넣어도 2고 1을 집어넣어도 2네. 자, 똑같은 값을 출력하죠. 그때 두 함수는 뭐야? 같은 함수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정의역이 들어갈 때, 정의역이 되게 특이하게 들어갈 때는 우리 눈에는 두 함수가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역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한되게 조건을 주면은 그럼 두 함수가 실제로 뭐 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 얘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지. F랑 G랑.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눈에는 지금 달라. F랑 G랑 달라. 지금 우리 눈에 달라. 그럼 다른 함수라고 말을 해야 돼. 그런데 앞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정의역 X의 모든 원소에 대하여. 오케이? 정의역 X의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게 둘이 같기만 하면 그러면 두 함수는 서로 같다. 그 얘기가 여기 있어, 여기. 이런 얘기를 한 거야. 그럼 밑에 보기도 또 있으니까 보기 한번 보자고. 그럼 지금 두 함수가 같은지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딱 보자마자 뭐야? 두 함수는 다르잖아. 이거 절대값 x함수고 이거 x제곱 함수니까 다르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이렇게 정의된 정의역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F라는 함수도 X에서 X로 화살을 쏜다고 했으니까 X를 정의역으로 한다는 얘기고 G라는 함수도 X에서 X로 화살을 쏘니까 X를 정의역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정의역 자체가 마일 0, 1이네요. 정의역 자체가 마일 0, 1이야. 그러면 이 두 함수가 우리 눈에는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앞에 정의역을 굉장히 제한되게 세팅을 해놨으니까 직접 해보는 방법밖에 없구나. 직접 해볼 때 뭐 하라는 얘기냐면 f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g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 둘이 같은지 비교해보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네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네요. 아, 둘이 같네. 같은 함수야. 아니야. 다 해봐야 돼. 또 뭐도 따져봐야 되냐면 f에다가 0 집어넣은 값과 g에다가 0 집어넣은 값 두 놈이 같은지 확인해 봅니다. 0 넣고 0 넣으면 둘이 같네요. 됐죠? 마지막으로 f에다가 1 집어넣은 값과 g에다가 1 집어넣은 값. 그치? 역시 두 놈이 같네. 그래서 우리 눈에는 두 함수가 완전히 다른 함수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제한된 정의역에 들어왔을 때는 모조리 다 같은 결과를 출력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두 함수는 같은 함수다. 이런 정의역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아시겠죠? 딱 보자마자 다른 함수인데 이렇게 정의역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그러면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함수의 그래프 여러분 알고 있죠?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그리라고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 막대 그래프. 두 번째, 막대 그래프.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여러분들 고등수학 상에서 이제 유리함수란다. 다항함수,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그릴 수 있었잖아. 이렇게 연속적으로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 그런 게 있다. 라고만 정도만 기억하면 되고요. 우리가 막대 그래프도 그래프라고 합니다. 막대 그래프도 그래프라고 하고, 여기 읽어보면은 정의역의 원소의 공역의 원소는 2개 이상 대응하지 않으므로 함수 그래프는 정의역과 각 원소 A에 대해서 직선 X는 A와 오직 한 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짠! 이제 이거는 그냥 이게 그래프로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즉, 정의역이 굉장히 연속적인 거야. 연속적인 거야. 1 다음에 바로 어떤 숫자가 딱 있는 게 아니라 1부터 10까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x를 다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함수 있잖아. f의 1은 1이다. f의 2는 2다. 자, 이런 함수를 그리래요. f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였냐면 이렇게 1, 2, 1,2에서 화살을 쏘는 f라는 함수가 자 이렇게 생긴 함수였다.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고 싶다고? 그럼 굳이 그래프로 표현하고 싶으면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한 다음에 1,1 찍고 2,2 찍으란 얘기야. 1,1 찍고요. 2,2 찍으란 얘기입니다. 찍어놓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그래프 그린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점 2개 찍은 것도 그래프가 될 수 있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런 거 막 했잖아. 막대 그래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요것도 이제 그래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요 길이들을 함수 값이라고 정의를 해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무튼 점 2개 찍어도 되고요. 아니면 막대기 세워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꺾어서 그래프 같은 거 있잖아. 여기 점 하나 더 이렇게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런 함수의 그래프도 그래프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근데 안 나오죠? 지금 내가 이거 그려놓은 거 이런 거 안 나옵니다. 다 그래프라고 하면 이제부터 연속적으로 생긴 요런 진짜 말 그대로 그림을 생각하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아까 앞에서 요 멘트가 무슨 멘트냐면 x는 a와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래프를 딱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y는 a라는 막대기를 이렇게 세우는 거야. 선생님 x는 a라는 게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긴 건 뭐예요? 자, 이렇게 생긴 거는 y는 b 이런 식으로 생긴 놈이겠죠. 자, 요거 두 개는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y는 b, y가 b인 놈들을 다 모아놨다. y가 여기 높이잖아, 높이. y가 b인 놈들을 다 모아놨다 이런 얘기고요. x는 a요? x가 a인 놈들을 다 모아놨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x축이라는 놈, 요 x축이라는 놈의 또 다른 이름이 이제 y는 0이잖아. y가 0인 놈들 다 모아놨다 이런 뜻이고, y축의 또 다른 이름, 요 y축의 또 다른 이름, 요게 뭐냐면 x가 0인 놈들 다 모아놨다 이런 뜻이야. 됐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다 얘가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은 아니야. 뭐가 되냐면 x는 a라는 놈을 이렇게 그었을 때 그게 어디에 있든 여기에 있든 그게 여기에 있든 그게 여기 있든 그게 여기 있든 이렇게 노란색 그래프와 몇 점에서 이렇게 언제나 몇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날 때만 이 그래프의 이름이 바로 함수의 그래프다. 그런 얘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을 그렸대요. 원을 딱 그렸는데 원을 보고 원함수라고 말하지 않거든? 나중에 이제 뒤에서 고등수학 상에서 여러분 배웠잖아.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지 원함수라고 안 하잖아.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x는 a라는 이렇게 보조선을 그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몇 점에서 만나?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잖아. 이렇게 두 점에서. 항상 한 점에서만 만나는 것은 아니잖아. 물론 이런 거는 한 점에서 만나겠죠. 이렇게. 그쵸? 근데 이런 경우엔 두 점에서 만나잖아. 그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가 딱 한 경우만 있어도 그 함수의 그래프는, 그 그래프는 함수의 그래프가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말들은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이해가 되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만약에 읽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대응함으로 그래프 G를 점의 집합으로 생각하여 접합평면 위에 나타낼 수 있다. 이런 말들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다고 다 그것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오케이? 그게 함수인지 아닌지를 조금 빠르게 판단하고 싶으면 뭘 생각하세요? 세로선을 생각하세요. 세로선을 머릿속으로 졸라게 그려봤을 때 몇 점에서 만나면, 그치? 한 점에서, 언제나 한 점에서만 만나면 그 그래프가 바로 함수의 그래프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보기에서 이제 보기에서는 막대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네. 왜? 정의역 자체가 이제 연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2. 그러니까 1과 2 사이에 수많은 숫자들이 있겠으나 다 보지 말고 어디만 보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마이너스 1, 0, 1, 2 이런 놈들만 보라는 얘기죠. 자, 그랬을 때 fx를 x 플러스 2라고 함수를 준 거야. 그쵸? 함수를 준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얘를 그리긴 그려야 되는데 얘가 선생님 1차 함수니까 빨리 그리고 싶은데 출제자는 그런 의도가 아니죠.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1이 돼. 이렇게 찍으라는 얘기야. 이렇게 찍었죠. 그 다음에 0 집어넣으면 얼마? 0 집어넣으면 2네요. 0 집어넣으면 2를 찍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2 찍었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으면 3이라는 얘기니까 그대로 3 찍겠죠. 이렇게 3 찍겠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그치? 4 되겠지? 그래서 찍겠죠. 이렇게 4. 이게 바로 그래프야.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거라고. 왜? fx는 정의역 자체가 이렇게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출력되는 값도 4개. 그러니까 이렇게 점들을 잊지도 마세요. 그냥 이렇게 내비두면 이게 바로 f의 그래프를 그린 것이다 가 되는데, g라는 놈은 뭐라고 돼 있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gx를 그리세요. 자, 식 똑같죠? 선생님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함수 gx를 그리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마이너스 1, 0, 1, 2 얘네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모든 x를 다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럼 점들을 다 찍으면 바바바바바바바 막 찍힐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이것도 잘못 그린 거죠. 점들을 다 찍을 수가 없어, 인간은. 그래서 이걸 쫙 일직선으로 연결해서 뭘 그려놓는다. 그치? x 플러스 2라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낸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한번 나타내 봤어요. 자, 식이 완전히 똑같다고 또 같은 함수가 아니야. 왜? 정의역까지도 똑같아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네요. 그렇죠? 간단하죠? 그럼 자, 이제 개념 정리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개념 정리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함수의 종류라고 돼 있네요.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놈을 만났을 때 그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 함수의 종류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중학교 때 조금 배웠죠, 여러분들. 함수의 종류는 일단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어. 1대1 함수. 1대1 함수 한번 볼까? 1대1 함수 말 들어봤죠? 말 자체는 이렇게 생겼네. x에서 y로 가는 어떤 화살표를 f 함수라고 했을 때 정의역 x의 임의의 두 함수 x1,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면 f의 x1과 f의 x2가 다르다가 성립할 때 이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요 멘트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거는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돼. x1과 x2가 다르면 f의 x1과 f의 x2가 다르다. 이거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놔야 돼. 이걸 마치 한 단어처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합니다.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은 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대요. x의 1과 f의 x2. 그러니까 같은 함수값을 출력하면 그러면 무조건 x의 1과 x의 2가 같았다. 자, 이것도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근데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네모친 놈, 요 놈과 요 놈은 완전히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 여러분 명제 시간에 배웠잖아. 대우. 원래 명제와 대우 명제는 참거 지시 똑같다. 지금 얘의 대우를 쓴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의 대우는 바로 이 빨간색이 되겠지. 얘네들이 서로 대우 관계에 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멘트야. 같은 멘트. 그래서 1대1 함수라는 말을 다음 함수가 1대1 함수가 되도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이걸 만족하도록 또는 이걸 만족하도록 그렇게 출제자가 문제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멘트들을 기억할 필요는 있어. 그래서 이런 멘트들이 나오면 이 함수는 무슨 함수다. 1대1 함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얘가 성립할 때 그때의 함수를 1대1 함수라고 한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대1 함수 알지? 1, 2, 3이 있고 1, 2, 3, 4가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쏜 거야. 그럼 맞은 놈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세 놈이 화살을 쐈는데 세 놈이 화살을 맞았죠. 그러면 x랑 y의 대응 관계가 이렇게 정확히 1대1의 개념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그치? 1대1 함수라고 부른다.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두 번째, 또 1대1이 나왔는데요, 선생님. 또 1대1이 나왔는데 뒤에 뭐야? 대응이라는 말이 있네, 이렇게. 선생님 1대1 함수랑 1대1 대응이랑 차이점이 전차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먼저 배운 학생들도 있겠죠. 이 둘의 차이점을 그냥 말해주면 둘 다 1대1이야. 둘 다 1대1이야.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1대1 함수에서 이상하죠? 1대1 대응이라는 말이 1대1 함수에서 비롯된대. 그럼 1대1 함수인데 그 중에서 뭔가 더 조건이 더 들어가면 1대1 대응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1대1 함수야. 1대1은 다 1대1 함수인데 거기다가 어떤 디테일한 조건을 더 만족시키면 함수라는 이름을 뛰어넘어 또 다른 이름을 부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요. 1대1 대응이 더 큰 개념인지 1대1 함수가 더 큰 개념인지가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합적으로 해석했을 때 1대1 함수가 더 많아. 그리고 이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거거든. 그러면 이렇게 집합 안으로 이렇게 내가 막 파고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관문을 통과를 해야 들어가잖아. 어떤 디테일한 조건이 더 있어야지 내가 저길 파고 들어가서 저 안으로 쏙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쵸? 어떤 관문을 통과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다? 그 관문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치역과 공역이 같음. 그러니까 화살을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놈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아까 전에 이걸 잘 보면 4명이 화살을 맞으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여기에 3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화살을 쐈으니까 3명이 화살을 맞았을 거 아니야. 그때 요놈은 화살을 맞았어요? 못 맞았어요? 못 맞았죠. 얘가 화살을 못 맞아도 괜찮아. 이건 함수야. 왜? 1 and 5를 지켜주고 있지, x가. x가 1 and 5를 지켜주고 있어서 얘는 함수가 맞고, 그리고 1대1 맞아. 그쵸? 그래서 얘를 그냥 1대1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 얘를 1대1 대응이라고 부르진 않아. 이유는 대응이라고 이름 주고 싶으면 어떤 디테일한 조건이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디테일한 조건이 바로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라는 어떤 디테일한 조건이 들어갔으니까 너는 함수보다 더 이름을 더 바꿔. 함수라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너에게 줄게. 넌 대단한 녀석이니까. 그게 바로 대응이거든. 그래서 1대1 대응.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이라는 말을 왜 썼죠? 뭔가 조건이 더 타이트하니까 이놈의 이름을 바꿔준 거야 라고 생각하면 이거 안 헷갈릴 수 있어. 뭐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설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대1은 다 1대1 함수야. 그런데 어떤 특이한 조건이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내가 이놈한테 이름을 바꿔줄 거야. 넌 되게 특이한 놈이야. 넌 굉장히 신선한 녀석이구나. 그래서 너의 이름을 지금부터 1대1 대응이라고 해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기억을 하면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좀 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알고 대체 1대1 대응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지. 이게 바로 치역과 공역이 뭐야? 같다. 어떤 디테일한 조건이라는 그 말이 치역과 공역이 같다. 이런 개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 아까 기억하라고 했잖아.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놔야 된다는 요거. 이제 요걸 만족한다는 얘기가 1대1 함수를 만족한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동시에 디테일한 조건, 치역과 공역이 같기만 하면 그러면 1대1 함수를 뛰어넘어서 1대1 대응이라고 이름 줄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일단 1대1 대응이 되려면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일단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1대1로 쏴버리면 어떻게 된다? 1대1 대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프로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로 1대1 함수와 1대1 대응을 굳이 구분한다면 문제가 일단 전제 조건이 모든 x와 모든 y를 다 다루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일단 있어야 돼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공역도 실수 전체일 때 만약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근데 얘가 계속 내려가긴 내려가는데 요 x축보다 밑으로 내려올 수는 없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이 그래프는 1대1이에요. 왜냐하면 한 발씩 쏘고 있거든. 한 발씩 쏘는데 화살을 맞고 있는 놈을 잘 보면 다
다 한 명한테만 화살을 맞게 돼.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는 함수이면서 1대1 함수는 맞아.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말은 못해요. 왜? 화살을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놈들이 모든 실수인데 여기 밑에 있는 요 놈들 얘네들은 화살을 맞아요, 못 맞아요? 화살을 맞지 못하지? 그래서 이 경우에는 취업과 공격이 다른 함수다. 즉 1대1 함수라고만 이야기해야 된다. 이게 바로 1대1 함수의 그래프야. 근데 1대1 대응은 x랑 y가 모든 실수 다 될 때 그때 아주 쉬운 함수, 뭐 요런 함수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런 함수. 이런 함수를 잘 생각해 보면 얘는 1대1 함수예요. 근데 화살을 맞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y가 화살을 다 맞아요. 봐봐. 전부 다 쫙 다 맞잖아.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부른다? 1대1 함수를 뛰어넘어 1대1 대응이다 라고 불러준대요. 됐죠? 근데 요거는 사실 나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시험에서 내요. 자꾸 시험에서 이걸 내기 때문에 옛날에 누군가가 이걸 되게 강조하면서 냈겠지. 그냥 세월이 흐른 거야. 그래도 시험 문제를 낼 때는 작년에 어떤 문제가 냈는지가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게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아직까지도 이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 수학을 조금 잘 못하고 싫어하는 학생들은 더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얘기 같아요. 사실 크게 뭐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됐죠? 아무튼 정확히 좀 기억을 해놓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항등함수라는 얘기가 있네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보통 기호로 이렇게 i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아이덴티티라는 이런 그런 영어에서 이제 따온 건데, 이제 항등함수는 요거는 내가 조금 이렇게 잘못 쓴 건 아닌데 요게 조금 여러분들의 그 사고를 조금 약간 바꿀 수가 있어. 항등함수는 항상 x는 아니야. 그러니까 fx가 x면 항등함수는 맞아. 근데 항등함수라고 해서 항상 fx는 x다가 아니야. 지금 얘는 정의된 거야. 정의역 자체가 모든 실수 x라면 반드시 항등함수는 딱 요거 x, y는 x라는 요 함수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그냥 말한 것 뿐이고요. 만약에 어떤 함수가 항등함수인데 그 항등함수가 얘가 아닐 수도 있어. 아까 전에 선생님 설명한 것처럼 만약에 정의역이 0과 1이었던 거야. 0과 1이었어. 그러면 fx라는 함수 자체가 만약에 이렇게 절대값 x가 돼주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얘도 항등함수야. 왜? 0 집어넣으면 0이고요. 1 집어넣으면 1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쏘는 함수가 바로 항등함수야. 내가 0이면 난 0 쏘면 돼. 내가 3이면 나 3 쏘면 돼. 내가 100이면 나 100 쏘면 돼요. 이게 바로 항등함수거든? 그래서 항등함수가 항상 y는 x가 아니다. fx는 x. 이 형태가 아닐 수도 있어. 그쵸?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전부 다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식으로 나타내면 y는 x. 이 세상에 항등함수가 존재한다면 y는 x밖에 없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치사하고 치졸하게 이렇게 줘도 fx를 뭐라고 이야기한다. 그치? 항등함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호로 i라고 표현을 한대. 그냥 항등함수는 i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항등함수의 아주 바람직한 예 이거 보여줬죠? 1이 1 쓰고 2가 2 쓰고 3이 3 쓴다. 이런 걸 항등함수라고 부릅니다. 됐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네 번째, 상수함수라는 건 뭐냐면요, 정말 말 그대로 함수가 어떤 상수값을 출력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거 fx는 2 이런 거를 상수함수라고 부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x에다가 무슨 값을 집어넣든 상관없이 내가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3을 집어넣든 계속 뭐만 출력하겠다는 얘기야. 어떤 고정된 컨스턴트한 어떤 고정된 값을 출력하겠다는 얘기거든. 이런 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상수함수를 물어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함수값이 상수요. 자, 여러분, 함수값은 상수예요. 항상 함수값은 상수야. 함수값은 상수야. 함수값은 상수야. 함수값은 상수야. 함수값이 상수인 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니야. 어떤 함수든 다 함수값은 상수야. 그쵸? 그래서 상수함수를 말하라 그러면 함수값이 상수요가 아니라 상수함수는요,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지 언제나 똑같은 값만 출력한다. 이게 바로 상수함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그림처럼 내가 1을 집어넣어서 4, 상수가 출력됐네. 2를 집어넣어서 4, 상수가 출력됐네. 이래서 상수함수가 아니라 1을 넣던, 2를 넣던, 3을 넣던, 어떤 누구를 넣든 전부 다 뭐야? 4를 쏘게 된다면 한 놈한테 이렇게 몰빵하고 있죠? 요런 함수를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그쵸? 출력되는 함수값이 상수예요. 이거 안 돼. 알겠나요? 같은 곳을 향해 쏘고 있다.
전부 다 똑같은 놈만 출력하게 된다. 그런 걸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들 네 가지. 네 가지가 있고 첫 번째로 이제 1대1 함수, 두 번째로 1대1 대응, 어떤 디테일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함수의 이름을 대응으로 바꿔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함수의 개수. 이제 어떤 함수가 1대1 함수인지 1대1 대응인지 뭐 상수함수인지 뭐 다 알았으니까 이제 함수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또 알아야 되는데, 함수의 개수 세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교 때 다 배운 것 같아. 그쵸? 그리고 얘를 세는 방법은 정말 인터뷰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서 우리가 순열조합을 배우게 될 텐데 인터뷰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야. 인터뷰 하시면 돼요. 인터뷰 어떻게 인터뷰를 하냐.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m개 있고요, 집합 y의 원소의 개수가 n개일 때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는 다음과 같고 다음과 같고 다음과 같고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에 이제 1, 2, 3, 4가 있는 거죠. 이쪽에도 똑같이 1, 2, 3, 4가 있다고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x에서 y로 화살을 만들어서 함수라고 이름 주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일단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그러면 자, 1한테 물어보면 돼요. 1아, 너 누구 쏠 거야? 그럼 1에 대답한단 말이야. 나는 1, 2, 3, 4 넷 중에 한 명만 쏴야 돼. 그래서 얘가 대답할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됐죠? 1 안 끝났어. 1이 안 끝났어. 2한테도 똑같이 물어보는 거야. 2야, 너 누구 쏠래? 그러면 2도 똑같이 대답해. 나는 1, 2, 3, 4 중에 아무나 하나 쏘면 되는데? 이렇게. 됐죠? 똑같은 원리로 3한테 인터뷰를 하면 3도 4라는 대답을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4한테 물어봐도 4가 뭐라고 대답하겠니? 4가지 중 하나야. 이렇게 대답하겠죠. 맞아? 이 모든 일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개념을 써서 4의 4승이요 라고 말해주면 되거든. 4를 4번 곱했다는 뜻으로 4의 4승을 써주면 돼. 그쵸? 그게 바로 얘야.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안 돼. m이고요, 얘가 n일 때는 n의 m승이다. 이게 아니라, 그쵸? 함수의 개수를 셀 때는 x한테다가 다 뭐 해주면 된다고요? 인터뷰 해주면 돼요. 너 누구 쏠 거야? 넷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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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네들을 싹 곱해주면 그게 바로 함수의 개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대1 함수의 개수요? 1대1 함수? 자, 1대1 함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뷰를 진행합니다. 1아, 너 누구 쏠 거야? 나 넷 중 하나. 1 안 끝났죠? 2한테 물어보면 2가 이번에 4라고 대답 안 해. 뭐라고 대답하냐면 3이라고 대답해. 왜? 1이 누군가를 쐈을 거 아니야? 그럼 걔를 제외한 나머지 셋 중에 한 명을 난 쏴야겠네. 왜? 난 지금부터 1대1 함수를 만들고 싶거든. 1이 쏜 놈을 2가 그대로 쏴버리면 1대1 함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인터뷰한 거야. 2야, 너 누구 쏠래? 그럼 난 1이 누구를 쐈으니까 그놈 말고 셋 중에 한 놈을 쏠 거야. 그래서 3가지의 대답을 하겠죠. 그 다음에 3한테 인터뷰를 하면 3은 또 뭐라고 얘기하겠니? 그러면 두 놈이 화살을 맞았으니까 두 놈밖에 안 남네. 그럼 난 둘 중에 하나를 쏠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한테 물어보면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그러니까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수의 개수와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는 거야. 이걸 이 식으로 기억하면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끝에 보면 졸라 웃기잖아. n-n 플러스 1.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뷰를 통해서 함수의 개수와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쵸? 절대로 공식에 의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자, 1대1 대응? 자,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함수 자체가 정의역의 개수와 공역의 개수가 똑같으면 1대1 대응이 만들어지는 거고, 얘의 개수보다 얘의 개수가 더 이렇게 많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1대1 대응이 안 만들어져요. 알겠죠? 이럴 때는 1대1 함수의 개수가 나올 거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는 문제에 따라서 1대1 함수가 될 수도 있고 1대1 대응이 될 수도 있어. 방법은 똑같아. 뭐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네 번째, x에서 y로의 상수함수의 개수.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상수함수의 개수 이걸 구할 때도 인터뷰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1아, 너 누구 쏠래? 그럼 1에 대답할 수 있는 게 몇 개 중 하나야? 자, 넷 중 하나죠. 그럼 1에 대답할 수 있는 게 4개 중 하나야. 1 안 끝났어. 됐죠? 그런 다음에 2한테 물어보잖아요. 2는 무조건 한 가지 대답만 하게 돼 있습니다. 야, 1이 누구 쐈는데? 1이 걔 쐈어? 그럼 나도 걔 쏴야 되잖아. 그리고 쏠 거야. 3한테 물어봐도 뭐라고 대답하겠니? 아이씨, 1이랑 2랑 누구 쐈는데? 걔 쐈어? 나 걔 쏴야 되잖아. 마지막 4한테 물어봐도 아이씨, 걔 쏴야 되잖아. 이씨.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결국 한 놈이 쏘기만 하면 나머지 애들은 야 하면서 다 글로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인터뷰를 통해서 결국 상수함수의 개수도 몇 개다. 그치? 4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n개라고 써있네요. 그쵸? 왜냐하면 y의 원소의 개수가 n개였으니까. 자, 봐봐. 이것도 헷갈리잖아. 지금 m이라고 쓸지 n이라고 쓸지 약간 여러분 그 사고의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써놓기만 한 거야. 왜 써놨니? 하지 말라고. 인터뷰 하시라고요. 인터뷰. 알겠죠?
이게 얼마나 안 좋은 공식인지를 보여준 거야. 이 공식을 외우는 게 얼마나 잘못된 방법인지를 지금 보여주려고 여기 써놨다고.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인터뷰. 함수의 개수를 잴 때는 인터뷰 마이크 갖다 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니까. 그쵸? 그러니까 공식이 필요 없다. 인터뷰를 통해서 너네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봐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쵸? 자, 이게 보기. 보기를 통해서 잠깐만 연습해보자. x가 1, 2, 3이고요. y가 a, b, c, d래요. 지금부터 함수를 만들고 싶은데 함수의 개수를 세래. 그러면 여기다가 x를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1, 2, 3. y도 만들어 놓고 시작하세요. a, b, c, d.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일단 첫 번째. 함수의 개수만 세달래. 함수의 개수만. 함수의 개수를 세고 싶어. 인터뷰하면 된다니까. 누구 쏠래? 넷 중 하나. 누구 쏠래? 넷 중 하나. 누구 쏠래? 넷 중 하나. 4의 3승을 64 이렇게 불러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함수 중에서 상수함수요? 상수함수. 누구 쏠래? 넷 중 하나. 누구 쏠래? 하나. 누구 쏠래? 하나. 얘가 쏘는 그냥 써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상수함수. 상수함수의 개수 요거 몇 개? 그렇지. 4개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고. 1대1 함수의 개수 또 인터뷰하면 되겠죠. 누구 쏠래? 넷 중 하나. 누구 쏠래? 얘가 쏜 놈 말고 셋 중 하나. 누구 쏠래? 둘 중 하나. 요렇게. 됐죠? 요렇게 1대1. 1대1 함수의 개수를 세면 4, 3, 12 두 배 하니까 24. 24. 됐죠? 얘네들 탁탁탁 다 더하니까 얼마야? 여기다가 28. 요거라게 맞는데. 28 싹 더하면 툭툭툭. 툭툭툭. 아니, 미친놈 곱하고 있어. 툭툭툭. 92개라는 아주 귀여운 값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함수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뒤에서부터 또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쉬세요. 자, 이번엔 개념 정리 세 번째, 합성함수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성함수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f라는 함수를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정의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를 y에서 z로의 함수라고 정의를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합성을 한대. 이렇게 요걸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합성 이렇게 불러요. G 합성 F 또는 뭐 G 서클 F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간 여기 이제 G 서클 F라고 돼 있는데 그림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G 서클 F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먼저 하는 놈을 먼저 쓰게 돼 있잖아. 근데 지금 얘는 뭐냐면 F를 먼저 한 거야. x에서 y로의 함수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결과물을 다시 g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래서 합성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봐봐, 지금 분명히 f를 먼저 했는데 표기할 때는 누구를 먼저 썼어요? 이렇게 g를 먼저 썼죠. 이게 싫다고. 이게 정말 싫지 않니 여러분? 싫잖아. 합성함수는요 반대로 써야 돼요. 이게 뭐야? 합성함수는요 반대로 써야 돼요. 이게 뭐냐고. 그래서 이렇게 서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합성 기호가 나오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얘로 다 바꿔치기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요 동그라미 기호, 요 합성 기호 나오잖아? 그럼 얘를 전부 다 괄호로 다 바꿔치기 하라고. 이 괄호로, 요렇게. 됐죠? 그럼 결국 얘가 이렇게 g 괄호 열고 fx가 된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해봐. 자, 얘는 f를 먼저 한 걸까요? g를 먼저 한 걸까요? f를 먼저 했구나. 바로 보이죠? F를 먼저 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어. 미안합니다. 근데 글씨가 지금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G가 아니라 지금 그람을 써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바로 내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이거 G라고 써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람이 이렇게 예쁘게 해요. 그람. 눈사람 같이 생겼네요. 자, 아무튼간, 이렇게 합성기호를 만나면 뭐 하자고요? 괄호로 다 바꾸자고. 그러면 보일 것이다. 자, 그럼 얘를 딱 보세요. 그럼 얘는 F를 먼저 했는지 G를 먼저 했는지를 보고 싶은데 우리가 X라는 값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가까이 있는 놈이 누구야? F. 그러니까 F를 먼저 걸고 나서 그 결과값을 다시 G에 걸겠다 그런 뜻이니까 이제 이 놈을 보면 이렇게 했다고 말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합성은 반대로 써야 돼요. 그게 아니라 그쵸? 괄호로 생각해주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없다. 그래서 동그라미 만나면 다 뭘로 바꾼다? 그치? 괄호로 다 바꾼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합성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간단한 얘기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뿅. 자, 그래서 내가 써놨을 텐데 이거 여기 써놨네. 그치? 이런 거 만나면 전부 다 뭐라고? 전부 다 괄호로 바꿔서 표현하자. 무지막지하게 얘네들 나와도 전부 다 뭘로 바꿔서 표현하자? 괄호로 바꿔서 표현하자. 그 얘기를 뒤에서 하겠죠. 자, 이제 한번 쭉 진행을 한번 해보자.
합성함수의 성질이라고 해서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f라는 함수 만들고요, g라는 함수 만들고 h라는 함수를 만들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를 이렇게 합성한 거랑 이렇게 합성한 거랑 언제나 똑같진 않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써놨죠?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합성하는 순서가 굉장히 민감해. 합성하는 순서에 따라서 주어진 함수가 바뀌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fx를 선생님 편하게 x 플러스 1이라고 써볼게요. 아, 진짜로. 그 다음에 쉽게 써볼게요. 쉽게. 자, g라는 함수를 아주 편하게 자, x제곱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내가 f 안에다가 g를 집어넣는 이런 합성을 할 거고요. 그런 다음에 g 안에다가 f를 집어넣는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얘는 누굴 먼저 하겠냐면 g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죠. 그 g에서 출력되는 값 누구? x제곱을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x제곱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런데 밑에 반대로 합성을 하게 되면 f가 먼저 출력이 돼요. 그쵸? 그리고 얘를 다시 여기다가 집어넣으라고 했으니까 이번엔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거든? 자, 엄연히 이놈과 이놈은 다른 거잖아. 그쵸? 그래서 합성하는 순서에 따라서 그 합성함수의 결과물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합성하는 순서를 조심하자. 항상 f랑 g를 합성한 결과와 g랑 f랑 합성한 결과는 다르다.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르다. 일반적으로 다르다. 그게 바로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누굴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먼저 하냐, 나중에 하냐 얘기인데 그러니까 합성의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라 합성을 3개 이상 할 거야. 이렇게. h라는 함수, g라는 함수, f라는 함수 세 놈을 합성할 건데 순서는 h, g, f, 즉 f를 먼저 하고 그 다음 g를 하고 그 다음에 h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거든. 근데 얘는 gf를 먼저 합성을 해놓고 나중에 h랑 합성을 하나, h랑 g를 먼저 합성을 해놓고 나중에 f를 하나. 이거 똑같다는 얘기거든. 선생님 그러면은 이거 좀 비슷한 얘기 아닌가요? 전혀 다른 얘기야.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서클이라는 놈을 그냥 무조건 괄호로 바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얘는 그냥 이런 얘기거든. h 안에 괄호를 연 거야. 됐죠? 그 다음에 g랑 f? g 안에다가 또 괄호 연 거야. 그리고 f 안에다가 x를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얘가. 서클 기호를 전부 다 뭘로 바꾼다. 그치? 이걸로 바꾼다. 그러니까 얘를 먼저 이렇게 바꿔놓고 다시 두 함수를 합성한다고? 괄호로 바꾸세요. 이 얘기야. 그럼 결국은 순서가 뭐야? f 한 다음에 나중에 g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얘도 한번 똑같이 한번 해보자. 얘도 똑같이 한번 해보면은 얘네 둘을 먼저 하래요. 그쵸? 얘네 둘을 먼저 할 거야. 그러면 h 안에다가 g를 넣을 건데. 됐죠? 뒤에서 f라는 놈이 있대요. 그럼 또 다시 괄호로 바꿔서 또 f.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성 기호를 전부 다 뭘로만 바꿔줄 수 있으면, 그치? 괄호로 바꿔줄 수만 있으면 이 둘이 같다는 걸 바로 증명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합 법칙이 성립한다는 건 뭐냐면 합성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걸 먼저 계산하면 되게 편한 게 있을 거야. 됐죠? 그리고 이걸 계산하기 전에 이걸 먼저 계산해 놓으면 편한 문제도 생길 거야. 그렇잖아. 그러면 얘를 계산하고 싶을 때 얘를 먼저 계산을 먼저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x에다가 fx를 이렇게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얘를 먼저 계산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h에 걸 수도 있지만 먼저 hg를 먼저 합성을 해놓고 fx를 통째로 마지막에 집어넣어도 된다. 그게 같은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좀 안 됐다는 사람들은 뭐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이딴 얘기는 기억하지 말고요. 그냥 이렇게 합성 기호를 만나면 전부 다 뭘로 바꾼다. 괄호로 다 바꾼다. 이것만 알면 그냥 사실 끝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i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죠? i는 항등함수다. 아까 항등함수라는 걸 배우면서 항등함수를 기호로 i라고 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i라는 놈은 항등함수, 즉 x를 넣으면 x를 출력한다. 1을 넣어도 1을 출력하고 2를 넣어도 2를 출력한다. 3을 넣어도 3을 출력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합성 기호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괄호를 열어주는 거죠.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i라는 항등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으면 얘가 그냥 x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뭐가 된다? f라는 함수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i라는 놈에다가 fx를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잖아. 근데 i라는 함수 자체가 항등함수이기 때문에 fx를 집어넣으면 fx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fx가 그냥 되겠지.
결국은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합성을 해도 반대로 합성을 해도 여전히 F를 출력한다. 그래서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냥 항등함수라는 것 자체가 나오면 항등함수라는 것 자체가 이게 중간에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 무시하고 생각한다. 항등함수가 나오면 무시하고 생각한다. 그래서 F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돼. 어차피 항등함수는 그 값을 그대로 출력할 뿐이니까 사실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참고로 아까 이제 했던 얘기. 합성 기호가 보이면 괄호로 바꿔서 표현하자. 그것만 할 수 있으면 앞에서 했던 이 모든 내용들이 사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알겠죠? 그냥 합성 기호 나오면 전부 다 괄호로 바꿔주세요. 이걸 뭐 이렇게 바꾸든 얘를 뭐 이렇게 바꾸든 아무 의미 없다. 그냥 전부 다 동그라미, 합성 기호, 서클 기호 나오면 전부 다 괄호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예쁘게 표현할 수 있고 F를 한 다음에 그 다음 G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를 하세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합성함수의 추정이라고 해서 이제 이건 필수 예제를 풀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텐데요. 합성함수에 대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값을 도출해내는 문제, 그런 문제. 값을 도출해낼 때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야. F 위에다가 이렇게 N제곱을 했다는 거야. N제곱. 근데 반드시 문제에서 나와요. 얘라고 할 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F라는 함수에다가 이렇게 제곱을 했는데 선생님 얘는 2번 합성한 거예요 라고 말 못해. 문제에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러면 F 위에 이렇게 지수 자리에 이렇게 제곱이 있다는 건 이게 지금 F를 제곱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합성을 2번 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이제 설명이 나와. 지금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랬을 때 이건 무슨 뜻이냐면 N번 합성하세요 그런 뜻이라고.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없으면 이 문제는 잘못된 문제야. 이게 뭔지 내가 어떻게 알아? FA를 N승하라는 거야? 뭐야? F를 N승하라는 거야? 뭐야? 그쵸? 그러니까 이 앞에 이런 정보를 꼭 주게 돼 있습니다. 문제를 풀다. 그래서 얘가 이제 지금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무슨 뜻이냐면 N번 합성을 하세요 이런 뜻이야. 근데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개가 있어.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진짜 함수를 구하는 거야. 한 번 합성하고, 2번 합성하고, 3번 합성하고. 진짜로 함수를 구한 다음에 진짜로 누구를 구해서, 그치? 얘를 진짜로 구해서, 오케이? F의 N에 정말로 X를 얘를 구해버린 거야. 이렇게. 그런 다음에 X 자리에다가 A를 집어넣어서 답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이 두 번째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얘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는 F에다가 A를 넣을 거야. 그쵸? 그러면은 요 놈의 값을 구하겠다는 얘기는 F 안에다가 계속 F 안에다가 A를 집어넣겠다. 이런 뜻이잖아, 얘들아. 그쵸? 그러면 그냥 처음부터 그냥 얘부터 해보자. 얘가 어떤 값을 출력하는지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서 그걸 다시 F에 또 걸어보자. F에 다시 또 걸어보자. 또 그 값을 또 다시 F에 또 걸어보자. 또 그 값을 F에 또 걸어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구하다 보면 반드시 이런 문제는 뭐가 나오겠니? 규칙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규칙성을 이용해서 저 F N번 합성한 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추론하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그게 바로 얘야. 그게 바로 얘. 근데 뭐 두 가지 방법을 다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겠으나 얘를 딱 보자마자 그냥 이 생각을 하는 거지. 얘는 일단 이것부터가 진짜 힘들구나. 이걸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거야. 그렇잖아. fx라는 놈이 이렇게 개막장인데 거기다가 다시 f에다가 또 다시 합성하라고 한번 해볼까? x-1, 2x-3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데 그걸 다시 x 자리에다가 넣겠다고? 와, 정말 끔찍하다 못해 정말 죽고 싶네요. 그쵸? 이게 두 번 합성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야 돼. 그쵸? 아직 우리는 갈 길이 멀었어. 100번이나 해야 되는데 고작 두 번 하는 거에서도 여러분들이 땀이 삐질삐질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 하지 말란 얘기죠. 이런 식으로 fx를 진짜 구하지 말고 뭐 하자는 얘기야. 그렇지. 얘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얘부터 구해보자. 그쵸? 그럼 그대로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에서 1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암산되죠, 어느 정도. 2분의 1에서 2분의 1 집어넣으면 1이네요. 1에서 3 빼니까 마이너스 2가 될 텐데 어차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면서 얘가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잖아, 번분수. 그래서 이게 4다 이렇게.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얘는 이제 이거죠. F 안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는 그런 개념이니까 얘가 지금 얼마의 값을 가졌다고? 그치? 4의 값을 가졌다고. 그러니까 F에다가 4를 집어넣는 개념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한 번만 쓸 거야. 그럼 얘를 그대로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는 개념이니까 계산하면 3분의 4이 8. 8에서 3 빼니까 얼마야? 5가 되겠죠. 그럼 다시 그대로 스피드가 붙어서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는 이걸 다시 F에다가 집어넣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다시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3분의 5에서 1을 빼니까 3분의 2의 개념이 들어갈 것이고요. 3분의 5 그대로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3분의 10인데 3분의 10에서 3을 빼겠다는 얘기는 3분의 1을 만들어내겠다는 얘기죠. 둘이 약분되면서 번분수 처리하면 답은 2분의 1이겠죠. 이렇게. 여기서 멈춰야지. 왜? 우리 2분의 1을 집어넣는 과정을 하고 있었는데 3번 합성해서 2분의 1이 나왔죠? 그럼 이걸 다시 집어넣으면 뭐 나오겠니? 그치? 처음에 나왔던 이 4가 나오겠네. 그래서 얘는 4와 3분의 5와 2분의 1 얘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 다음 건 뭐겠니? 그렇죠. 바로 4. 그 다음 또 3분의 5. 자기 자신이 나오는 순간 거기서 잠깐 멈춰주시면 돼요. 어차피 뒤에도 얘네들이 계속 반복될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당연히 발견해낼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몇 번을 100번을 해서 싹 다 더하래요. 괜찮아요? 그럼 100개가 있는데 그거에 3개씩 반복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얘가 몇 개가 생기는 거야? 그렇지. 얘가 33개가 생기는 거고. 괜찮나요? 얘가 33개 생기면 99개 나온 거잖아. 99개 다 더한 거고 마지막에 이제 100번째까지만 더하라고 했으니까 얘 무시하시고 여기까지만 딱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계산하시고 플러스 4 이렇게 해주면 끝. 됐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 합성함수를 공부를 했는데 뒤에 이제 필수 예제를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거보다 더 어려운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개념에서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론 개념이 중요하죠. 개념 중요하는데 개념에서 여러분들 지금 다 빠지고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필수 예제 할 때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안 넣어놨어요. 그때 설명하면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개념 정리 네 번째 이제 뭐라고 돼 있냐면 역함수라고 돼 있네요. 근데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 반대의 개념이야, 반대. 역의 개념인데 함수 fx, 함수 f라는 함수가 x에서 y로의 1대1 대응일 때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1대1 대응일 때. 지금 얘처럼 이렇게 1대1 대응일 때 그때만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반대로 대응시킨 걸 뭐라고 부른다? 역함수라고 부른다. 그걸 기호로 뭐라고 쓰냐면 요렇게 역수처럼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마이너스 1승을 한다는 이런 느낌. 요 마이너스 1승은 이제 여러분들이 수원 시간에 이제 지수감을 배울 거야. 근데 여기 역수라는 의미를 나중에 갖게 되거든. 근데 이제 함수에다가도 똑같이 저기다가 마이너스 1승 1제곱승을 하는 저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기호를 쓰면 이게 바로 역함수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대요. 역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여기 위에다가 마이너스 1제곱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런 걸 만나면 얘는 fx의 무슨 함수구나, 그렇지, 역함수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짠, 이렇게 됐죠? 지금 역함수가 뭔지를 일단 배웠을 거야. 근데 역함수가 그냥 이 그림만 봐서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역함수는 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1, 2, 3이 있고요. 여기에 4, 5, 6이 있었다. 이렇게. 그럼 이쪽에서 여기로 가는 함수 이걸 f라고 그냥 편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화살을 그냥 내 맘대로 아주 쉽게 만들어 보자는 거지. 그러면 f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얼마? 그렇지, 4가 된다는 얘기고, f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얼마? 자, 5가 된다는 얘기. f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얼마? 6이 된다는 얘기였거든. 근데 지금부터 화살표를 뒤집겠습니다. 화살표를 이렇게 뒤집겠다고. 뒤로 가는 화살표를 뭐라고 부른다고? f 역함수라고 부른다고. 됐죠? 그럼 이 그림을 그냥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대요. f 역함수에다가 이제 파란색 화살표를 보는 거야. f 역함수에다가 4를 집어넣어보자. 그럼 4가 누구한테 화살을 쏴요? 1한테 화살을 쏘니까 얘가 1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f 역함수에다가 그대로 5를 집어넣으니까 얼마? 2라는 함수값을 출력할 것이고, f 역함수에다가 6을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얼마? 3이라는 값을 출력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쌍으로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 f에다가 1 넣어서 4잖아요? 그럼 역함수에다가 4는 건 1이야. 이렇게. f에다가 a를 넣은 게 b라고요? 그러면 역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은 게? 그렇지, b를 집어넣은 게 a다. 이게 정말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역함수 구하기를 여러분한테 설명은 하겠으나 역함수를 진짜로 구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숑 이렇게 역함수를 진짜로 구해보세요 이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절대로 역함수를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함수가 구해지는 함수는 몇 개 없어. 자, 그러다 보니까 역함수를 구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요, 역함수를 못 구하는 문제가 나올 거 아니야. 그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역함수 이거 못 구하는데 어떻게 풀지? 이러고 앉아있단 말이야. 그래서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이론을 하나 꼽자면 이 식이야. F와 F 역함수와의 대응관계.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사실은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려는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게 돼요. 진짜야. 딱 저거 하나만 기억해놔도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F가 1대1 대응이다. 아까도 여기서 뭐라고 했죠? 자, 1대1 대응일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F가 1대1 대응이다라는 말이 바로 역함수가 존재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써 있죠? 그쵸? 자,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함수 자체가 1대1이야. X에서 Y로 함수를 쓸 건데 만약에 여기가 1, 2, 3이고요. 여기가 이제 4, 5, 6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근데 함수를 만들었는데 함수가 이렇게 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이것도 함수야. 대신 1대1은 아니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역함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화살표를 뒤로 돌려봐. 화살표를 반대로 이렇게 돌려봐. 그러면 4가 화살을 몇 개 쏘는 것처럼 보여. 그치? 2개 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쌍권총을 쏜다고 팍! 그럼 이건 원의 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함수 F였으면 이놈의 역함수 F 역함수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대1 대응이어야지만 반대로도 화살을 쐈을 때 원의 노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원의 노를 깨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대1 함수가 아닐 때, 1대1 대응이 아닐 때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이 말과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 말은 같은 말이야. 됐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사실 이 밑에 있는 말은 잘못된 말이에요. 왜 자꾸 선생님은 잘못된 말을 써놔서 저를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함수 F가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이면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근데 여기 앞에 전제 조건이 들어가요. 전제 조건. 단 F는 연속함수다. 근데 이 연속함수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 수토에 가면 배울 거거든. 정확히. 단 F는 연속함수다. 이게 연속함수가 아닐 때는 증가함수 또는 감소함수가 아니더라도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함수 자체가 만약이에요, 얘들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오케이? 일단 얘는 1대1이에요. 1대1. 함수 맞고 x랑 y에 대응되는 관계가 딱 하나씩밖에 없는 이런 상황. 자, 1대1인데 얘가 이제 1대1 함수를 그리다 보면 무조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할 수밖에 없어요, 얘들아. 함수 자체를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래프로 그렸을 때 이게 극단적으로 증가만 하거나 극단적으로 감소만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증감이 섞여버리잖아? 그래프 자체를 그렸는데 이렇게 증감이 섞여버리면 이건 함수는 맞아. 왜? x가 한 발씩만 이렇게 쏘고 있거든. 이렇게 한 발씩만 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요 놈이랑 요 놈을 잘 보면 같은 함수값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 됐지?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역함수라는 것은 이제 반대로 y에서 x한테 화살을 쏠 건데 이게 이렇게 쏠 거 아니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럼 얘가 결국은 쌍권총을 갈기겠다는 얘긴데 그럼 이런 일이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함수값이 똑같은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 증가했으면 계속 증가만 해야 되는 거야. 얘가 내려오는 순간 언젠가는 함수값이 같아지는 상황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역함수가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계속 증가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함수 자체가 계속 감소만 해줘야 그래야 대응되는 함수값이 하나씩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y값이 하나씩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함수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F는 연속함수다. F는 연속함수다. 무슨 얘기냐? 아주 치사하게 문제를 이렇게 낼 수도 있어요.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역함수를 가질 조건이 있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에 색칠해놓고 좀 어려운 함수인데 자 이렇게 생긴 거. 얘는 여기선 증가하고 있고 여기선 감소하고 있잖아. 그쵸? 근데 뭐 데이터를 입력해 볼게요. 색칠해보고 여기가 데이터가 여기고 여기가 데이터가 2야. 그럼 이 데이터가 이제 1이고 이 데이터가 이제 2인 거지. 자 이렇게 생긴 함수는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왜? 증가 또는 감소는 아니거든요. 근데 1대1이니까 정확히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 중에서 얘는 막강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면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대부분의 함수들이 1대1 대응이면 연속함수에다가 증가 또는 감소일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그냥 부연 설명으로 써놓은 것 뿐이지 얘가 항상은 아니야.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얘가 항상 성립하고 싶으면 단 f는 끊어짐이 없는, 얘처럼 이렇게 끊어져 있는 함수가 아니라 끊어짐이 없는 연속함수라는 개념이 이게 좀 들어가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치졸하게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진 않을 거야. 내기도 하겠죠. 왜냐하면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좀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까다롭게 내는 선생님들은 이런 거 내기도 하는데, 일단 아무튼 이런 개념을 난 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 얘는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연속이라는 개념을 학생한테 숙지를 시켜주고 나서 그렇게 얘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오진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뭐 강남권이라든가 좀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졸라게 더럽게 시험 문제를 내는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들에서는 얘가 나올 수가 있다. 오케이? 그리고 사실은 이거 잘못된 표현이잖아. 증가 또는 감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1대1 함수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앞에 f는 연속함수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증가 또는 감소, 극단적으로 증가만 하거나 극단적으로 감소만 해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 조건은 무조건이고 이 밑에 있는 조건은 이런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한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책들에 이 조건 안 붙이고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나도 같이 써놓은 거야. 같이 써놓고 내가 설명을 할 때 f는 연속함수라는 전제 조건이 있을 때만 가능해 라고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거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아무튼가 그렇다.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결국은 이거다. 1대1 대응이다. 그리고 많은 함수들이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증가 또는 감소도 연속함수에선 가능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역함수의 성질. 이거 진짜 중요하네. 역함수의 성질. 미친다 이거. 역함수의 성질. 벌레 같죠 약간? 약간 벌레 같네요. 공식들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이렇게 벌레라는 표현을 쓴 건 뭐야?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이것도 성질이야. 그냥 성질이니까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고 넘어가도 돼요. 함수 f를 정의했고요. g를 정의했다. 근데 얘네들 안전장치를 다 걸어놨어요. 일단 1대1 대응이다. 안전장치 걸어놨고 i는 항등함수다 까지 걸어놨어. 그러면 원래 함수 f와 그놈의 역함수 두 놈을 합성하면 갑자기 자기 자신이 된다? 그렇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렇게 서클을 만나면 여러분 뭘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렇지. 이렇게 괄호로 다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역함수에다가 이렇게 합성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어떤 값을 출력을 하잖아. 그쵸? 출력을 한 놈을 다시 역함수에다가 반대로 걸래요. 그러면 x가 나오겠지. 아니 여기 이제 x가 있고 여기 y가 있었대. 이렇게.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걸 f라는 함수라고 했대. 그러면 여기 x를 집어넣으면 얘가 fx한테 화살을 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반대쪽으로 화살을 쏜 게 바로 뭐라고요? f의 역함수래요. 그럼 이 그림을 보고 역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그치? f를 집어넣으면 다시 어디로 화살을 쏜다? 그래, x로 화살을 쏜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건 당연한 얘기야. f라는 함수와 그놈의 역함수를 합성을 하면 자기 자신이 되더라. 근데 순서를 바꿔도 역함수를 먼저 처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결과물을 다시 f에다 걸어도 당연히 자기 자신이 되겠지. 지금 이 그림으로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1번 뭐 간단한 얘기야.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 항등함수가 된다. x가 x로 화살을 다시 쏘게 된다. x가 fx한테 쐈는데 fx가 다시 나한테 또 쏘는 거야. 그쵸? 그런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x가 x한테 화살을 쏜다? 항등함수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야. 그쵸? 순서랑은 상관없이 f랑 f의 역함수를 합성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함수를 다시 역함수한다? 역함수의 역함수가 뭐겠니? 자기 자신이겠죠. 그래서 f라는 함수가 된다. 뭐 간단한 얘기네요. 됐죠? 만약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를 합성을 해봤대. 그때 항등함수 i가 되면 f는 g랑 서로 무슨 관계다? 그치? 역함수의 관계다. f를 g의 역함수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같은 원리야. g라는 함수랑 f라는 함수랑 합성을 했는데 항등함수가 된다면 반대로 g라는 함수는 f라는 함수의 역함수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네요. 그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이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합성을 해봤더니 항등함수가 되더라? 그럼 두 함수는 뭐란 얘기야? 그렇지. 역함수의 관계다.
그걸 식으로 써놓은 게 바로 이 밑에 거예요. 이거야. F라는 놈과 G라는 놈을 합성을 했는데 X가 된다? 항등함수가 된다고? 그러면 얘는 역함수다. 누가? F와 G는 서로 무슨 관계? 역함수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항상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는 어떻게도 쓸 수 있댔어? 그렇지. G 안에다가 F를 집어넣었을 때도. 그쵸? 이게 X다. 이럴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문제에서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랑 역함수다. F와 G가 서로 역함수다라는 멘트 또는 어떤 조건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거와 이걸 같이 써놓고, 자, 둘 중에 하나만 쓰지 마세요. 항상 두 놈을 같이 써놓고 문제를 푸는 게 더 좋아. 알겠지?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이 좀 더 깔끔한 문제가 있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계산이 조금 더 깔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둘 다 써놓고 푸는 게 여러분한테 더 좋을 거예요. 선생님, 둘 다 쓰면 약간 식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지 않나요? 전혀 상관없어. 둘 다 써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 식이 이렇게 돌고 돌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뭘 넣는데 그게 여기다가 뭘 넣는 거랑 똑같은 개념인데 계속 두 개만 계속 박아 놓고 있으면 같은 식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야. 그죠? 그것만 좀 피하면 돼요. 아무튼간 얘네들을 동시에 써놓고 시작하는 게 여러분들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필수 예제 풀 때 이것도 다 설명을 해줄게요. 선생님이. 두 놈을 같이 쓰고 시작한다. 근데 이걸 왜 설명하고 있냐면요. 문제에서 이게 딱 보여, 여러분들. 갑자기 이게 딱 나온다고 그러면 FG는 역함수다. 아니, 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단어로 기억해야 돼, 이걸 눈에 익숙하게 만들어 놓자.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걸 여기다가 설명을 해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됐죠? 괄호를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역함수, F랑 G랑은 역함수다. 라는 걸 표현해주고 있는 아주 멋진 놈.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서 애들이 많이 조금 이제 흥분하는데, 요거는 이제 서클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서클을 만났으니까, 선생님 괄호로 바꿔주세요. 요것만 괄호로 안 바꿉니다. 왜냐하면, 괄호로 바꾸려고 했는데 뒤에 마지막에 뭐가 보여? 요렇게, 인버스. 이렇게 역함수의 개념이 이렇게 싹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괄호로 바꾸기 전에 먼저 이걸 하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써놓은 거야. 얘는 뭐냐면 역함수를 뿌려주는데, 역함수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순서가 바뀐다는 얘기거든. 얘가 지금 F서클 G라는 게 G를 먼저 한다. 그쵸? 얘를 괄호로 바꿔보면 F 안에 이렇게 G를 집어넣겠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얘들아. 요게. 그럼 당연히 G를 먼저 하겠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 G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를 나중에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거 통째로 역함수를 만들어 보래. 그러면 화살표를 이렇게 뒤집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뒤집겠다는 얘기죠. 됐나요? 그러면 얘는 이제 F의 역함수가 될 것이고 얘는 G의 역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빨간색 놈을 잘 보면 여기서 이렇게 화살을 이렇게 쏘고 있는 거잖아. 그럼 분명히 G를 먼저 했지만 역함수를 구하면 누굴 먼저 하게 된다? F의 역함수를 먼저 하게 된다.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하라고. 오케이? 그 의미를 먼저 생각하라. F, G는 G를 먼저 하는 건데, 오케이? 그놈의 역함수를 걸어버리면 누굴 먼저 하게 된다? F를 먼저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걸 맨날 이렇게 생각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그냥 공식의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서클 기호가 있는데 뒤에 역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마이너스 역함수를 다 뿌려줄 수 있는데, 뿌릴 때 순서를 뒤집어서 뿌려주세요. 그러니까 G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F를 쓰겠다는 얘기야. 이거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X를 걸면 서클 기호가 뭘로 바뀐다? 그렇지. 이렇게 괄호로 바뀐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세 개를 합성했을 때 뭐 한다고요? 역함수를 구하라고요? 그럼 일단 뭐부터 하자? 마이너스를 뿌려주는 작업을 먼저 하자. 역함수를 먼저 뿌려주는 작업을 할 때 순서를 다 뒤집어서 H 역함수, G 역함수, F 역함수 다 뿌려놓는 걸 먼저 해놓고 나서요, 서클 기호를 다 뭘로 바꾼다? 그렇지. 괄호로 바꿔주면 이렇게 깔끔하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서클이 보이는데 역함수가 뒤에 보이면 뒤에 거부터 이렇게 해서 먼저 써놓고 그러고 나서 괄호로 싹 바꿔주면 아주 깔끔하게 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테마. 자, 역함수 구하기예요. 역함수 구하기. 자, 역함수 구하기는 그냥 X랑 Y를 바꿔주면 돼요. 근데
근데 일단 역함수를 구하라고 했어.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확인할 필요는 없어. 1대1 대응인지를 확인한다. 이걸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 1대1 대응인지를 어떻게 왜 확인해? 응? 그러면은 역함수가 안 구해지면 역함수를 구할 수 없다 쓰라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서술형에서. 그래서 일단은 문제에서 역함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얘가 1대1 대응인지를 일단 확인해 줍니다. 됐죠? 그래 놓고 나서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 y는 fx. 분명히 어떤 함수라는 것 자체는 y는 하고 x에 대해서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x를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다. 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x랑 y를 서로 바꾸어 이런 형태로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2번을 먼저 하든 3번을 먼저 하든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굴 먼저 하든 상관없어. 네, 선생님이 이렇게 써놓긴 했지만 난 누굴 먼저 하냐면 3번을 먼저 해요. 그러니까 y는 하고 이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놈을 x는 하고 정리를 먼저 안 하고 x랑 y를 서로 바꿔줘요. x랑 y를 먼저 서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y는 하고 이쁘게 정리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이제 2번과 3번을 동시에 하겠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 괄호를 열고 여기다가 멋진 멘트를 하나 써놨네요. x와 y를 바꾼다는 의미는 x의 역할과 y의 역할을 바꾼다는 뜻이다. 오케이? 이게 바로 역함수의 의미야. x랑 y의 역할을 체인지한다. 역할을 체인지하면 뭐가 된다? 그게 바로 역함수가 된다. 요것만 딱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x랑 y랑 역할을 바꾸고 싶다? 근데 그걸 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x랑 y랑 바꾸면 돼요. 그쵸? 그런 뜻이야. 그래서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만일 함수의 정의역과 치역이 모든 실수가 아닐 경우에 요런 거요. 요거 진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제한된 범위가 있는 거야,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래 함수 f가 써놔야겠다. 원래 함수 f가 x는 a보다 크다는 정의역이었고요. y가 b보다 크다는 이런 치역이었다면 x랑 y를 서로 바꿀 때, 그쵸? 단순히 그냥 x랑 y를 그냥 바꾸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이렇게 제한된 범위까지 함께 바꿔야 돼.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역함수에서는, 그러니까 원래 함수 f에서는 정의역이 a보다 크다였거든. 근데 역함수 f 역함수에서는요, 정의역과 치역이 이렇게 바뀝니다. 오타예요. 오타예요. 요거 x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책에도 이게 아마 오타로 되어 있을 거니까 요걸 x로 바꿔주세요. 새롭게 리뉴얼 돼가지고 여러분들 오타가 수정된 사람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아마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 얘가 오타가 수정이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잘 수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아무튼간 여기는 x가 a보다 큰 상태였고요. 여기는 y가 b보다 큰 상태였는데 내가 역함수를 구할 때는 x랑 y의 역할을 완전히 체인지한다. 즉 범위까지도 체인지한다. 그래서 뭘로 바뀐다? y는 a보다 크다. 이렇게 바뀌고요. 됐죠? 그 다음에 x는 b보다 크다. 이걸로 바뀐단 말이에요. 됐나? 그래서 x가 b보다 크다라는 이런 정의역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치역은 뭐였겠니? a보다 크다라는 이런 치역이 나오겠죠. 그렇죠? 이런 거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2차 함수를 주고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나와. 그런데 2차 함수는 얘가 1대1이 아니거든? 1대1 아니잖아요. 이런 놈에 대해서는 두 놈이 화살을 이렇게 쏘는 거잖아. 그치? 그쵸? 그러니까 1대1이 아니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 나온단 말이야. 어떻게 나오냐면 범위를 줘요. 여기 3이라고 딱 주고 3보다 큰 쪽만 생각하래. 3보다 큰 쪽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달래요. 그러면 얘는 이제 1대1 함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라고는 하긴 하거든? 근데 이렇게 제약된 조건을 주면서 얘가 1대1이 되도록 먼저 세팅을 해놔요, 문제에서. 그러면 이렇게 1대1이 됐으니까 이놈의 역함수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단 말이지. 그치? 그렇게 되면 그때 범위를 좀 조심해야 돼. 문제에서는 분명 처음에 최초의 범위가 3보다 크거나 같은 x에 대해서만 생각하라고 나올 텐데 여러분들이 이놈의 역함수를 구하고 나면 뭐 얘가 3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예를 들어서 5였다. 그쵸? 그러면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y는 5보다 크거나 같은 상태가 돼 있었겠죠, 처음부터. 그럼 그놈의 역함수, 요놈의 역함수를 여러분들이 뭐 구했으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그때는 요놈의 값이 5가 돼서 5보다 큰 값들만 함수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런 의미로 5보다 x가 크거나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됐죠? 그래서 이런 거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로 여기다가 선생님이 써놨어요. x랑 y를 단순히 바꿔가지고 y는 이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준 상태에서 역함수를 구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 범위까지도
x랑 y 역할을 바꿔서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제 보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1차 함수, 1차 함수에 뭘 구해보래요? 역함수를 구해보라는 그런 문제가 있네. 그럼 얘 한번 연습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한번 연습해볼까? 진짜 문제에서 역함수를 진짜로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일단 x랑 y 역할을 바꿉니다. x는 ay 플러스 b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해주는 거야.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역함수를 구하겠다는 건 x랑 y 역할을 바꾼 다음에 뭐까지 해야 되냐면 y는 하고 예쁘게 정리하는 작업. 이 작업까지를 해줘야 역함수식을 구할 수 있다야. 근데 일반적인 함수들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역함수를 구하라는 문제는 거의 안 나오지만 지금 요처럼 이렇게 1차 함수 이런 거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바로 한번 연습을 좀 해보자. 뭐 그런 얘기죠. 그럼 y는 하고 이쁘게 정리하려면 이렇게 넘겨. b를 넘기면 액마 b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y 앞에 있었던 a를 제거시키고 싶으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뭘로? 이렇게 a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깔끔하게 역함수를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a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에 뭐라고 써있는 거야? a는 0이 아니다! 라는 안전장치를 걸어준 거죠. 이렇게 역함수를 깔끔하게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역함수 그래프의 성질이라고 돼 있는데, 역함수. 자, 역함수는 방금 선생님이 x랑 y의 역할을 체인지한다. x랑 y의 역할이 바뀌면 그 함수가 바로 이제 역함수가 된다고 했고요. 식으로도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x랑 y의 역할이 체인지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눈에 보이는 x랑 진짜 눈에 보이는 y를 바꿔치기 해줘라. 그러면 역함수가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 역함수의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역함수의 그래프는 과연 어떻게 그려질 것이냐? 그걸 좀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y는 fx와 그 역함수에 대하여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함수가 a, b를 지나고 있다. 그러면 그 역함수는 반드시 b, a를 지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f에다가 a를 집어넣은 값이 b였다. 그러면 아까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은 건 a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그래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야. 됐죠? 함수 f가 a, b를 지나면 그 역함수는 b, a를 지난다. 정말 제일 중요한 역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고 그러면 난 이걸 무조건 꼽을 거야. 알겠죠?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은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의 교점과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 이렇게 써 있어. 하지만 같다는 정확히 말하면 틀린 표현이에요. 뒤에 써 있습니다. 바로 뒤에 써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교점과 같지는 않다. 교점과 같지는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나도 같이 쓰고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그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역함수라는 것이 지금 x와 y의 역할을 체인지한다고 했죠? 역할을 바꾼다고 했죠? 이걸 그래프적으로 표현하면 y는 x에 대하여 대칭하겠다는 뜻이야. 대칭. 그러니까 역함수의 그래프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돼요. 대칭 이동. 근데 대칭 이동도 이제 여러분들 고등수학 3에서 배웠잖아요. 그쵸? 이게 바로 이제 y와 x의 역할을 바꾼다. 뭐 그런 뜻이에요. 진짜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에 y는 fx가 있는 거야. 기하학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거예요. fx. 근데 여기에 y는 x라는 보조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재빨리 누구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컴퓨터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그릴 수는 없었지만 여기에 y는 x라는 놈을 딱 그려놓고 이 하얀색 그리고 이 빨간색 두 놈이 서로 대칭이다. y는 x에 대해서 정말 말 그대로 거울처럼 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두 그래프는 역함수에 관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이게 바로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의 기하학적인 의미야. 오케이? y는 x에 대해서 두 함수가 완벽히 대칭을 이룬다. 이런 얘기. 그러면 2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에 혹시라도 교점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요. 교점이. 그럼 교점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뭐 이런 식이겠죠. 이걸 뭐 예를 들어서 fx라고 하면 오케이? 요런 놈이 이제 역함수의 그래프가 될 텐데
방금 선생님이 fx라는 그래프와 역함수와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누가 그렇지 여기에 y는 x가 정확히 있었을 거 아니야. 왜냐면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게 낙엽 모양이 돼야 되니까 그쵸?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점 내가 원하는 요 점 f와 역함수와의 교점 맞죠? 그 교점이 y는 x 선상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네요. 됐죠? 그 얘기를 지금 요 2번에서 해주고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만남을 생각할 때는, 그쵸? 역함수를 굳이 구할 필요 없이 원래 함수와 y는 x와의 만남을 생각하면 되는구나. 이게 바로 이 이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프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만남은 y는 x 선상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그게 바로 이 2번의 주장이야. 오케이? 그래 항상 이래 항상 이런데 아닌 게 있어요. 아닌 게 뭐냐면 y는 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와의 그래프의 교점은 항상 y는 x 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항상 y는 x 위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저런 경우도 가능하다. a, b와 b, a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어진 함수 자체가 자 봐. 지금 불연속,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함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속 함수일 때만 여러분 잘 생각하는 거야. 끊어짐이 없는 이런 그래프일 때. 지금 이 그래프를 잘 보면 이게 증가하고 있거든. 함수 f가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쵸? 끊어짐이 없는 증가함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놈의 역함수도 무조건 증가할 수밖에 없어. 같이 증가하는 거야. x가 커질 때 y가 커졌어. 그걸 반대로 역할을 바꿔도 y가 커질 때 x가 커지는 거니까 역시 얘도 증가함수의 개념이거든. 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y는 x 선상에서만 교점이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였던 거야. 아, 진짜로 이렇게 감소하는 함수였던 거야. 그때 y는 x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얘가 지금 f야. 그럼 그놈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누구?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그 역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할 때 반드시 이걸 지나게 돼 있어요. 이건 팩트야. 오케이? 저 점은 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림이 약간 좀 그런데 약간 이런 식으로 생길 수도 있어요. 좀 그렇죠? 그래프를 그리고 점을 찍으려니까 좀 힘드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 찍고 하니까 편하네. 이렇게. 여기에는 y는 x가 이렇게 있는 거지. 자, 흰색 그래프. 요 흰색 그래프를 원래 함수 fx라고 한 거야. 주황색 그래프. 요 주황색 그래프가 이제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함수 흰색 그래프를 y는 x를 거울처럼 해서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하면요. 이렇게 주황색 그래프가 이렇게 된대요. 됐죠? 근데 봐봐. f라는 함수랑 f의 역함수가 여기서만 교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데서도 교점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 그게 언제냐면 요 점의 이름이 a, b인데 오케이? 이 점의 이름이 뭐면 b, a면 가능하다는 얘기야. 즉 원래 함수 f가 a, b를 지나면서 동시에 누굴 지나고 있으면 b, a를 지나고 있으면 원래 함수 f가 a, b를 지나면서 동시에 b, a를 지나고 있는 상태였다면 요런 상태였다면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f 역함수에다가 b를 집어넣은 건 a다. 또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f 역함수에다가 a를 집어넣은 건 b다. 이게 될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f라는 함수가 a, b와 b, a를 지나면 역함수라는 놈도 a, b와 b, a를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y는 x 선상에서만 항상 교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얘처럼 아주 특이하게도 y는 x 밖에서도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는 만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도 거의 나오진 않아. 아주 최고 레벨의 문제거든 얘는. 근데 항상 기억을 좀 해놓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는 교점이 y는 x 선상에서 만들어져.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게 언제냐면 함수 자체가 감소함수가 됐을 때 그때 혹시 이런 경우가 존재할 수 있을지를 항상 의심해보자 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은근히 요즘에 이제 고3 형 누나들 이렇게 언니 오빠들 다 이제 공부하잖아. 굉장히 요즘에 자주 등장하는 트렌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내신에서도 학교 선생님들도 모의고사 시험지 그 문제를 볼 거 아니야. 아, 요즘에 이런 문제가 유행을 하는구나.
그러면 얘네도 한번 이거 한번 내볼까? 라고 내신에서도 낼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개념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말이라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와의 만남은 y는 x에서의 만남이랑 똑같다. 이 말이 잘못된 말이라는 걸 요즘 우리 국가에서 야 그거 잘못된 말이야 라고 계속 이런 문제를 좀 내고 있어요. 이런 데서도 교점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고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다.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기억을 좀 잘 해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됐죠? 다 한 것 같은데 다 했어. 이제 끝났어. 함수는 개념이 진짜 엄청나게 많네요. 그쵸? 자,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보자. 합성도 나왔고, 뭐, 이렇게 함수 나왔는데, 이런 값들 한번 계산을 해보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주어진 함수, fx의 그래프와 y는 x가 그림과 같은데, 그림에서 역함수까지 같이 줬어요. 정말 고맙죠? 자, 그랬을 때, fa 구해보세요. a를 함수 f에 집어넣은 함수값 얼마야? b. b죠, 그냥. 간단하게. 자, b를 집어넣은 함수값, b를 집어넣은 함수값 얼마야? c.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서클 기호가 나오면 뭐 해보자고요? 전부 다 괄호로 바꿔치기 하는 센스. 됐죠? 괄호로 전부 다 바꿔치기를 했네. 그러면 FA가 방금 B라는 걸 알았으니까 FB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B를 그대로 집어넣은 함수값 뭐야? C네. 구해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역함수에다가 C를 넣으래요. 그럼 자, 역함수에다 C를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 역함수 줬고 C는 얼마예요? 그 B. 정말 허접한 문제죠. 그 다음에 역함수에다가 B를 넣으래. 역함수 그래프 주고 B를 그대로 집어넣으니까 얼마? A. 이거라고. 근데 만약에 얘들아 이 그래프를 주지 않았어. 역함수를 주지 않았다면 선생님 역함수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럼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줬을 거 아니에요, 선생님. 저 그러면요 이야 해서 이렇게 대칭으로 그릴 거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아니 역함수의 그래프를 주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 컴퓨터세요 무슨? 컴퓨터예요? 뭐 그림은 뭐 제대로 풀 수 있어? 물론 엄청나게 쉬운 문제는 여러분 그려서 풀 수 있어. 근데 웬만하면 그리지 않아. 야, 그림을 안 줬다는 건 여러분한테 그리라는 게 아니야. 이 그림이 없어도 너네 풀 수 있잖아. 바로 어떤 이론을 쓰면. 그렇지. F에다가 A를 집어넣은 게 B면 오케이? 그럼 무조건 F의 역함수에다가 뭘 집어넣은 게 B를 집어넣은 것은 A다. 이 이론을 써서 너네 구할 수 있잖아. 이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럼 그래프에서 역함수, 그래프에서 역함수의 그래프를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역함수에다가 C를 집어넣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걸 별이라고 놓는 거야. 역함수에다가 C를 집어넣은 게 별이야.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F에다가 그러면 별을 넣은 게 얼마다. 그렇지. C다 라고 다시 써주면 돼요.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F밖에 없다고 가정을 한 거니까 F를 이용해서 뭔가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그럼 이런 역함수 모양을 전부 다 F로 바꿔치기 해주면 됩니다. 그럼 F에다가 별을 넣은 게 C래. 그럼 뭘 집어넣어서 C가 나오는지를 잘 보니까 그렇지. B를 집어넣었을 때 C가 출력되고 있잖아.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별이 얼마라는 사실을 B라는 사실을 알아내기만 하면 돼요. 그럼 별이 아니라 뭐였구나. 자, B였구나. 이렇게 계산을 해달라는 그런 뜻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굳이 뭐 여러분들이 뭐를 쓰지 않아도, 그치? 역함수의 그래프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그래도 뭐 할 수가 있다. 이 이론을 통해서 무조건 모든 값들을 F만 보고 다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설명하고 싶어요. 지금 이 그림처럼 역함수의 그림을 주지 않았을 때, 지금 방금 선생님이 이거 그리지 말라고 했죠? 그리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면 전설의 스킬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X축이 있고 여기 Y축이 있어. 똑같은 그림이야. 이렇게 생겼어. 얘가 지금 Y는 fx야. 이렇게. 저는 어떻게 해서든 역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서 문제를 풀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 스킬을 쓰면 돼요. 역함수가 뭐라고요? X랑 Y의 역할을 체인지 한다고요. 얘를 Y로 바꾸고요. 얘를 X로 바꿔. 이게 짱이야. 왜냐하면 여러분들 책에 그 문제집에 문제에서 이 그래프를 그려놨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컴퓨터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대칭해서 그리지 말고 이 그래프 자체를 역함수로 바꾸는 방법이에요. 축 자체를 여러분들이 바꿔버립니다. 얘를 X축, 얘를 Y축으로 바꾸는 순간 지금부터 X랑 Y 역할이 바뀐 거거든? 그러면 더 이상 얘는 F가 아니야. 이 그래프의 이름이 F 역함수로 바뀌는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조금 조심할 건 이제 얘네들이 X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제 Y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자, 해볼까요? 얘를 뭘로 바꾸고? Y로 바꾸고. 얘를 뭘로 바꾸는 순간? X로 바꾸는 순간 이 그래프는 더 이상 원래 함수가 아니라 뭐가 된다. 그치? 이렇게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그냥 끝나.
그럼 바로바로 답 내볼까? 역함수에다가 뭐 넣으래? C를 해? 이게 역함수라니까 이제 이게 역함수야. 자, C를 내래요. C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출력되는 값이 뭐다? B다. 이렇게 푼 거야. 또 같은 원리예요. 역함수에다가 B를 넣으래요. B 여기 있네. B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출력되는 값이 뭐야? A다. 그래서 A다. 이렇게 풀 수도 있어. 굳이 여러분들이 역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면 제발 y는 x 한 다음에 역함수를 그리지 말고 그냥 x축과 y축의 위치를 그냥 바꿔버려. 그러니까 역할을 완전 바꿔버려.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이름은 더 이상 f가 아니라 뭐다? 역함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가 x니까 조금 조심해서 집어넣고 답을 내면 돼. 그러니까 이런 사고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것도 사실 필요 없잖아. 뭐만 알면 돼. 자, 이것만 알면 돼. 근데 나중에 이 스킬을 알면 좋아질 때가 생겨. 나중에 여러분 수투에 가면요. 수투에 가면 이제 정적분이라는 걸 배우는데 거기서 지금 내가 말한 이 습관이 여러분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 문제가 굉장히 쉽게 풀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그래서 요거는 지금부터 여러분 역함수 배웠으니까 이렇게 좀 알고 좀 넘어가. 나중에 뒤에서 이런 문제가 나와도 선생님이 이렇게 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함수에 대한 기본 개념 다 설명했고요.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 뒤에 무지막지한 절대값 함수 요것만 따로 선생님이 따로 강의를 좀 진행을 할게요. 이게 좀 내용이 좀 많고 좀 설명할 게 좀 있어. 그래서 요것만 따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함수 첫 번째 파트 듣느라고 너무 고생했어요. 화이팅!